안녕하세요. 공박사의 몸챙김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강순란 님이 지은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도 썩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분은 식생활로 병을 예방하자라는 주의를 갖고 계시고요. 특히 소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편은 내용은 밥상을 모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2편은 고정관념이 죽어야 국민 건강히 산다. 주로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미네랄을 보고 천일염, 소금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소금의 놀라운 효능,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소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전에 힐리언스 섬마을이라는 곳에 근무를 할 때 소금을 판매하고 또 소금을 그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과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죽염이라고 그러는데 가격 차이가 뭐 100g에 어떤 곳에서는 뭐 10,000원, 어떤 곳은 뭐 90,0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근데 정말 좋은 죽염은 손도 많이 가고 그렇고 정말 제대로 만드는 업체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였죠. 자, 그런데 소금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김치를 통해서 소금을 많이 흡수를 하시는데 많이 먹는 음식수로 저는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금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3장은 비워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4장 옳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라. 그 길에 단식 이야기가 좀 나와요. 자,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소금요법의 단식을 접목하다. 5장은 장독대와 나. 생식은 반드시 소금과 함께 진정한 슬로푸드를 열자.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2장과 자, 마지막에 단식, 소금, 비법 주변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병이 낫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한다. 어떤 밥상을 차려 먹느냐에 따라 그 밥상이 사람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우리 몸의 병은 한두 가지 영양소가 너무 많던지 적든지 정상적인 영양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긴다. 암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정신분열증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몸이 영양 상태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때 흐트러진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음식이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칼슘, 칼륨을 비롯한 미네랄이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풍요와 함께 동물성 지방,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리고 말았다. 거기다 언제부터인가 오감이 우선시 되면서 사람들은 인간 본연의 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고 듣기 좋고 맛있고 냄새가 좋고 촉감이 좋은 음식만을 찾는 것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현대의학 신봉자들이 맹신하고 있는 이른바 소금 제한론이 가세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은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다. 몸이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설탕 투성이로 변할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금과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 미네랄임에도 불구하고 난데없는 소금 제한론이 등장해 우리 몸을 썩게 만드는데 단연 앞장서고 있다. 우리 몸에 발생한 각종 염증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소금밖에 없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암이든 염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혈액의 염증을 잡을 수가 없고 혈액순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코 나을 수 없다.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병으로 보지 않고 혈당 수치가 400, 500이나 되는 당뇨에 걸린 사람을 소금을 먹여
몸을 잡아주는 것도 바로 이런 소금의 힘이다. 아무리 체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인체가 튼튼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고 맑은 피가 고루 돌면서 이런 세균과 유해 물질을 배출시킬 능력만 갖는다면 절대로 병은 생기지 않는다. 우리 몸속의 피가 이런 항균과 제독, 제염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며 이는 다름이 아닌 우리 몸의 피와 체액이 지녀야 할 적정 농도의 염도와 영양의 균형이다. 소금으로 짜게 절인 생선이 썩지 않듯이 사람의 몸도 소금에 적절히 절여져 있어야지만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고 암 같은 불량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소금을 먹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무조건 적게 먹자고 하는가? 이른바 소금 제한론의 영향으로 소금을 적게 먹음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각종 생활병의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것인가? 의사들은 소금을 가능하면 적게 먹으라 하고 특히 정부에서 앞장서 천일염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미네랄 부족 현상으로 인한 생활습관병 환자의 급증을 부르고 있다. 이미 미국 하버드 의대 의학자들도 앞으로 미네랄의 균형이 인체 건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야의 직접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자, 국산 천일염은 끓는 물에 넣으면 무엇보다도 색깔이 누렇게 변한다. 소금은 색깔이 누렇게 변한다는 것은 그 속에 철분을 비롯한 미네랄 성분이 많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산 천일염이 끓는 물에 조금만 집어넣어도 이처럼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물까지 흐려지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많은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므로 제조 공정상의 경비와 노력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외국산 천일염은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색깔이 하얗고 물이 흐려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물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도 되는 등 제조 공정상의 경비가 절약되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 업체들은 국산 천일염을 외면하고 미네랄 성분이 적은 외국산 천일염을 들여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누런 소금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위생당국이나 소비자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각종 미생물이 살아있는 갯벌을 바닷물로 만든 누런 소금과 안반 위에서 맑고 깨끗한 바닷물로 만든 흰 소금 중에 어느 소금의 영양분이 더 많겠는가? 우리나라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힐 만큼 세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갯벌을 갖고 있다. 이 천혜의 갯벌 속에 사는 온갖 미생물들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자신의 몸속에 든 미네랄을 토해 놓고 죽는다. 이런 미네랄을 듬뿍 담고 있기 때문에 국산 천일염이야말로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소금이다. 소금을 한낱 양념의 일종으로 여기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세계에서 소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면서부터다.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지형 조건이 비슷한 프랑스 게랑드의 소금이 세계 속의 명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82%는 서남 해안에 있는 양질의 갯벌에서 난다. 그중 전라남도 신안군의 염전에서는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이에 전라남도는 천일염 연구회를 두어 거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역점 사업으로 삼았다. 2008년 3월에 이르러 비로소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인정받게 됐다. 기존의 고추장, 된장, 김치, 간장, 젓갈의 5대 전통 발효식품에 천일염이 더해짐으로써 한식 세계화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자, 그러나 천일염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다 해도 작업 환경이 다르면 그 성분에도 차이가 크다.
시장성과 생산선이라는 경제 원리에 따라 한때 염전 바닥을 타일과 장판으로 바꿔버렸다. 전통 방식으로 생산되는 토판염은 무거운 롤러를 끄고 때 한 편 아래서 수차례 오가며 개펄을 다져야 한다. 그 위에서 소금을 생산하기 때문에 소금은 거무튀튀하고 잡티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장판염과 타일염은 개펄을 다질 필요도 없이 썰의 질만 쓱쓱 하면 소금이 생산된다. 기계염과 장판, 타일염 중 어느 것이 낫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후자 쪽이다. 장판의 원료가 무엇인가? 타일을 바닥에 붙이기 위해 사용한 물질이 무엇인가? 지글지글한 한낮의 때 한 편 위에 생산된 천일염을 최고로 손꼽을 수 있겠는가? 각종 미네랄, 미생물이 살아있는 개펄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판염. 이것이야말로 세계 명품으로 손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전통 염전을 부활시켰다. 미네랄의 보고인 천일염의 공급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특히 상품으로 개발해서 일본을 비롯해 기계염을 먹는 나라를 공략하는 등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생명의 보고인 염전을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습 체험장과 일반 국민들의 관광 코스로 개발해 우리 염전과 천일염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염전 박물관을 지어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염전을 없애고 나서 후회하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프랑스 게랑드 염전 종사자들의 지혜를 배우는데 조금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염전을 없애고 기계염으로 식염을 대처했을 때 나타날 미네랄 부족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식품영양학자들은 심각하게 분석해서 국민 건강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독성을 제거한 소금은 전혀 해롭지 않다. 황산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면 위장의 벽을 헐게 만든다. 그리고 핵비소는 바닷물을 서출할 때 생기는 모액의 간수 속에 들어있는데 간수 속에는 10,000가지 강성물의 성분을 가진 결정체인 보금석이 들어있고 보금석 중에 비상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핵비소다. 핵비소는 천일염에만 들어있는 독극성 물질로 안세포를 죽일 만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독약이 되지만 적당량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된다. 이 때문에 핵비소를 제거하거나 중화시켜 먹어야 인체에 해롭지 않고 건강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소금에서 빠져나온 물이라고 하며 고염이라 부르는 간수는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단백질을 만나면 굳는 성질이 있다. 두부는 화학물질을 써서 응고시키지만 예전에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썼다. 콩 속에 함유된 단백질을 금방 굳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간수가 많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으면 피 속의 동물성 단백질과 만나 응고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장에 심박을 줘서 심장병 질병을 일으킨다. 소금의 이런 응고작용 성분 때문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시체를 먼저 소금물에 담가 굳게 하여 부패를 막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간수의 성분을 잘 알았기에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보관할 때 가만이나 자루에 담아 간수가 절로 빠져나가게 했고 일부러 깨진 항아리에 담아서 밑으로 새어 나가게 했다. 이렇게 빠진 간수를 모았다가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곤 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소금의 독을 제거하거나 중화시키기 위해 남다른 지혜를 발휘했다. 장을 담글 때 장독에 대나무 잎을 띄우고 혹은 불순물을 흡착하는 숯을 띄운 것도 이 때문이다. 소금을 그냥 날로 먹지 않고
간장과 된장, 고추장, 김치로 담가 독성을 철저히 중화시켜 먹는 것이다. 나는 열렬한 소금 예찬 논자이긴 해도 기계음뿐만 아니라 천일염 역시 소금 그대로 먹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천연 유기 미네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독성이 될 수 있는 핵비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금을 많이 먹되 깨끗이 씻어 굽거나 볶아서 독성을 제거하고 중화시킨 소금을 먹으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나는 자연식 전문점을 시작했을 때 반드시 천일염에 물을 깨끗이 씻은 후 볶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금을 소쿠리에 담아 물을 서너 번 끼워준 후 그늘에 5일 정도 말렸다가 8시간 정도 볶으면 황산화 나트륨과 핵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기화돼 날아간다. 소금을 볶는 일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장독대 식구들은 당연히 할 일이기에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죽염을 만들고 있는 곳은 대략 500군데나 된다. 네, 저도 굉장히 많은 곳에 있고요. 여러 업체들을 만나봤는데 제대로 이렇게 볶아서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사실 이게 접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정직하게 제대로 만드는 업체를 좀 보호해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자, 매스컴에서도 뭐 이런 거 좋은 것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 제대로 뭐 만들지 않는 양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죠. 죽염이 비교적 고가인 이유는 제조 공장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며 수요 또한 많지 않아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다. 천일염을 대나무 통 속에 넣고 황토를 발라 소나무 장작불로 굽는 등 죽염을 한 번 만드는데 대략 25일 정도가 소요되며 여기에 쏟는 정성과 시간, 노력은 엄청나다. 나는 소금의 유해 성분을 제거하고 오히려 효능을 강화시킨 죽염을 만들어 보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의 이름으로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건강 기여가 큰 1등 공신들이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정말 그런 업체를 근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우리는 생명의 창고인 염전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죽염 같은 좋은 소금을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공감합니다. 자, 소금은 인류의 역사. 그렇죠. 소금이 생기면서 물이 짜죠. 물이 짬으로써 육지와 바다 이 비율이 이제 7대 3인데 인체가 이제 물이 70%잖아요. 즉 체액으로 이루어졌죠. 인체와 지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이나 생물을 썩지 않게 하는 물질로 소금과 설탕, 알코올, 식초, 기름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성분도 반드시 필요한 양이 공급돼야만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만약 공급된 양이 적으면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는 몸에 필요한 그런 소금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소금 섭취량가 많다고 하죠. 근데 어떤 소금을 섭취하느냐, 좋은 소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이분 얘기로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게 많이 섭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한 미네랄을 공급시키되 좋은 소금을 먹으라는 거죠. 예. 무엇이 인체를 썩지 않게 하는가? 단 것에 한번 길들여진 사람은 자꾸 단 것을 찾게 된다. 이미 체질적으로 당성화된 몸이 썩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단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젊은 친구들일수록 단 것들을 많이 먹게 되죠. 자, 소금 중독자나 식초 중독자란 말은 없다. 네.
식초와 마찬가지로 소금은 먹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섭취량이 조금만 지나쳐도 쓰게 느껴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몸이 알아서 저절로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짠맛에 중독되는 법이 없다. 이 때문에 소금은 많이 먹지 말고 가능한 한 적게 먹으라고 굳이 권유할 필요는 없다. 몸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금의 놀라운 효능, 예부터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릎 약이란 신 것으로 뼈를 기르고 매운 것으로 힘줄을 기르며 짠 것으로 맥을 기르고 쓴 것으로 기를 기른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맥의 기능은 혈액순환의 기능을 말한다. 소금이 없으면 부스럼이 생긴다 라고 했다. 이는 소금의 제염 작용을 말하는 것이며 부코록에서는 소금은 살과 뼈를 굳게 하고 독증을 제거하며 눈을 맑게 하고 기운을 돋운다 라고 했다. 동의보감에서 소금은 본성이 따뜻하고 맛있자며 독성이 없다. 구토, 설사, 위장병, 배앓이, 부스럼에 끓여서 바르면 좋다라고 했다. 자, 소금의 작용은 다양하다. 독을 제거하는 제독작용, 소염작용, 정혈작용, 신진대사 촉진작용, 살균 방부작용, 파괴된 세포를 회복하는 작용, 체계 중화시켜 체질을 개선하는 작용, 인체 건강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작용을 하고 있다. 주겸의 그 효능 뛰어남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빠지지 않고 먹는 이 소금, 그러니까 적게 먹는 것보다 적게 먹어서 오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는 거죠. 충분히 먹지 못한 사람들은 피부가 처진다. 그리고 평소 소금을 많이 먹어야 피의 염도가 높아지고 그래야 물을 많이 먹어 항상 탱탱함을 유지하는 법이다. 이렇게 소금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속고 있거나 거짓 정보들이 많잖아요. 소금 짜게 먹으면 안 돼. 이런 말에 무조건 소금 양을 줄이기보다는 좋은 소금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그냥 읽어보았고요. 정말 좋은 업체, 잘 만드는 업체에서 고가의 주겸을 먹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생명의 공동체 추천하고요. 또는 한살림의 이런 뭐 좀 구운 주겸 이 정도도 추천할게요. 그냥 검증된 업체이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